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런 문장 우리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죠. 한국어로는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 문장이 3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기초를 단단히 만들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의미 단위 세개가 하나씩 나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면 우리 제안할 때 우리 뭐뭐 해요라고 할 때 let'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사까지 함께 사용하면 let's meet,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보통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되지만 장소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공원에서 at the park 콕 집는 at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늘 오후니까 this afternoon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잠깐 멈춰도 되지만 의미 단위별로 멈추시면 더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물론 빠르게 가면 더 좋습니다.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다가 많이 얘기하면 익숙해져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공원에서 만나자 대신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하자, 우리 같이 치과에 가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문장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영어 자신감을 한번 쌓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한번 해보자. 우리 뭐뭐 하자. 방금까지 했었죠. 거기다가 한번 해보다라는 뜻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여기서 give it a try 이거는 한번 해봐, 한번 시도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거나 도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let's가 앞에 붙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할 때 조금 망설여지고 겁이 나죠.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Let's give it a try.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니에요. 아우 큰일 아니야. 이거는 영어로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Thank you, I love you,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짧은 문장들은 툭 치면 It's not a big deal.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생각해도 괜찮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It's not. 그것은 아닙니다. A big deal. 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떡해? 라고 할 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It's not a big deal. 특히 저는 다쳤을 때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덤벙대면서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는데요. 주변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거 어떻게 다친 거야? 근데 저는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It's not a big deal. 이거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그냥 나. 이럴 때는 It's not a big deal. 다 같이 아주 괜찮다는 그런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It's not a big deal. 진짜 내가 쓰는 것처럼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막 즐거운 거, 막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냐면 in the mood. 어떤 기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방안이나
혹은 뭐 화장실 안, 근 건물 안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 안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기분 안에 있을 때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고 할 때도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in trouble. 난 어려움에 빠져 있어. 나 지금 좀 곤란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not in the mood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분과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질 때 나한테도 한번 해봐 이러면 Oh no,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너네들끼리 놀아 나 지금 좀 기분이 그렇거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니까 not의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이렇게 말이죠. Can I도 괜찮지만 may가 좀 더 허가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may I로 시작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너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차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 주변 지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 하루만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이것보다는 May I borrow your car for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더 빌려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면 come in. May I come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짧게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똑똑똑 해서 문이 열어지면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ay I come in? 한 번 더요. May I come in?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제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 실수 내 실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 실수 같으면 It's my mistake. It's my mistake.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my mistake. It's my mistake.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이거를 가장 앞에 써주시면 돼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Don't, 뭐뭐 하지 마 인데요. 여기다가 뒤에 be afraid. 보통 그냥 don't afraid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afraid는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다로 만들려면 비동사와 함께 be afraid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게 나중에 주어가 I가 되면 I'm afraid, she is afraid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동사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뭐 하지 마, don't,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참고로 afraid는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그래서 don't be afraid 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는요. 나 새 직장 때문에 바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쁜데 그냥 바빠가 아니라 새 직장으로 바쁘다. 이거를 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붙여요. I'm busy with my new job. 바로 with죠. I'm busy가 나는 바빠라면 I'm busy with 뭐뭐 함께 바쁘다 보다는 함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My new job.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이 내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꼭 because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원어민들은 I'm busy with 이거를 패턴처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busy with my new job. 새 직장 때문에 바빠. 혹은 제가 새 책 작업을 하면
I'm busy with my new book.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제가 새로운 책, 이 미니멀 영어의 정수를 담은 책을 정말 이 봄, 여름 동안 작업해서 다시 오픈, 네, 서점에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저는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우리 뭐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패턴 많이 사용하거든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자, 너무 길면 나눠서 해볼게요. I can't afford to. 여기까지가 패턴으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거고 I can't afford.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to를 사용해서 그냥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I can't afford to. 네, 물론 can't 이 T 사운드까지 다 내주셔도 물론 좋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고 I can 약간 can인데 can에다 강세를 주는 느낌입니다. can이 아니라 can.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뒤에 있는 동사보다는 can 여기 강세를 한번 줘보세요. I can't afford to. 혹은 천천히 하면서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듣기 위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eat out. eat, 먹는데 out,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everyday, 매일이죠. 요즘 외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정말 돈을 얼마를 써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저도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제 잔고가 완전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하루에 뭐 진짜 국밥만 먹어도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6, 7천 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해보면 많이 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제 마음과 같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벌써 아침을 먹어요? 뭐 아침이 보통 7시, 6시, 뭐 8시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제가 새벽 5시라서 아침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여기 뒤에 있는 at this hour, 이 시간에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뭐 시간이 너무 일렀거나 아니면 늦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뭐해? 라고 하면 아침 먹어. 근데 시계 보니까 막 10시 반, 11시인 거예요. 엥? 이게 아침이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거나 이를 때 at this hour. 다 같이 해볼게요. at this hour. 그거 빼면 우리 진행형으로 묻는 거죠. Are you eating breakfast? 아침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이런데 왜 이렇게 일찍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막 밤 12시에 저녁 먹는 사람에게 Are you eating dinner at this hour?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살짝씩 바꿔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익숙하단 말 어떻게 할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I used to가 나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하지만 지금 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일들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I'm used to 살짝 다르죠. 비동사 붙여서 I'm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아는 거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얘기하면 처음엔 헷갈리더라도 나중에는 이거 내가 왜 헷갈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I'm used to traveling alone. 다 같이 해볼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 어순이 완전 반대죠. 영어는 우리 만나자. 공원에서. 오늘 오후에 말이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고요.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한번 써주세요. 쓰고 말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듣는 영어에서 그리고 보는 영어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쓸 줄 아는 영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매일매일 연습해 주시면 쌓이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